아침 햇살이 병실 천장을 비춥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하얀 천장과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링거의 물방울입니다. 똑, 똑, 똑. 소리는 크지 않은데 그 소리가 유난히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여기는 병원 VIP실입니다. 침대는 버튼 하나로 위아래가 움직이고 간호사는 호출 버튼만 누르면 바로 들어옵니다. 보호자는 옆 소파에서 밤새 뒤척였는지 얼굴이 지쳐 있습니다. 커튼 너머로는 다른 환자 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모든 것이 최고급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방 안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몸은 누워 있고 시선은 늘 천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기보다는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돈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분은 평생 사업을 하셨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됐고 병원비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보호자도 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전엔 내가 직접 운전해서 왔는데 이제는 들것에 의존하게 되었네. 이 말 속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상실감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내가 언제 움직일지, 언제 멈출지 정하지 못한다는 것, 움직이는 결정권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그게 이분을 가장 괴롭힙니다. 반면 동네 병원을 혼자 다니는 김순자 어르신은 다릅니다. 이분은 특별히 부자는 아닙니다.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십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은 꼭 동네를 한 바퀴 도십니다. 다리가 굳으면 끝이야.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일부러 15분 정도를 걸어갑니다. 힘들면 중간에 쉬었다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걸어서 병원 오는 한 나는 아직 괜찮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노년의 권력입니다. 노년의 진짜 권력은 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걸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힘,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권력입니다. 누워있는 부자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반면 걸어다니는 어르신은 작은 선택들을 스스로 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언제 병원에 갈지, 어느 길로 갈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과 접수창구 앞에서 잠시 줄을 서는 것. 링거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세는 것과 혈압을 재고 나오며 오늘은 시장 들렀다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누워있는 시간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후회도 늘어납니다. 그때 운동 좀 할 걸. 담배를 끊을 걸. 조금 덜 벌어도 몸 챙길 걸. 반면 걸어다니는 시간에는 생각보다 지금이 많습니다. 발걸음에 집중하고 숨에 집중하고 오늘 내 몸 상태를 느낍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파보면 다 소용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병원에 갔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게 남아있느냐가 노년의 삶을 가릅니다. 동네 병원을 다니는 박정민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병원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 들것에 실려가는 병원과 두 다리로 걸어가는 병원은 같은 병원이 아닙니다. 몸의 상태도 다르지만 마음의 상태는 더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 노후를 꿈꿉니다. 좋은 병원, 좋은 방, 좋은 간병.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진짜 부자는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병원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며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걷는 노인이 누워있는 부자보다 잘 산 겁니다. 이 말은 부자를 무시하는 말도 아니고 아픈 분들을 탓하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말입니다. 더 많은 돈보다, 더 많은 근력, 더 큰 병실보다, 더 긴 산책, 더 비싼 치료보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선택 하나가 10년 뒤 병실의 풍경을 바꿉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 오늘 5분이라도 걷는 것, 오늘 밤 조금 덜 먹는 것.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언젠가 여러분을 동네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병원 침대로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병원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재벌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예민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다리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평소엔 괜찮던 계단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늙더라.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마음이 움츠러들면 몸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VIP실에서 오래 지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아픈 것도 힘들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답답함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동네 병원을 다니는 어르신들은 아파도 하루를 계획합니다. 병원 갔다 와서 무엇을 할지, 집에 돌아와 무엇을 먹을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바람을 쐴지, 아픈 가운데서도 삶을 이어갑니다. 이 차이는 돈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을 붙잡으려는 사람과 이미 못하게 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노년의 삶은 결국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내 발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혼자 갈 수 있는 날이 하루 줄어드는 것보다 아무데도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다면 오늘도 한번 걸어 주십시오. 병원을 가는 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앞 골목 편의점 동네 한 바퀴. 그 거리면 충분합니다. 그 걸음이 쌓여 언젠가 병원 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안으로 눕히지 않고 밖으로 다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은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아직 잘 살고 있구나.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